안녕하십니까. 실버산업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실버산업 큐의 심은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후기 어르신, 후기 고령자, 또는 젊은 어르신, 건강한 어르신, 뭐 어떻게 나눠야 되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나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수준이 중요하다. 예. 지금 신체, 심리, 사회적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노화가 증가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상생활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죠. 활동의 어떤 제약을,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움직임도 좀 줄어들고 어려운 일도 좀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생활 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소득이 없다면 일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적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어쨌든 이런 독립생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도 선에서 독립생활을 이렇게 그만두고 어떤 뭔가 고령친화적인 환경, 즉, 그러니까 어르신이 살기 편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불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뭐 손에 뭐 손잡이가 잘 안 돌려진다든지, 문턱이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환경을 좀 편하게, 좀 약간 불편하지만 그것을 편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든 것이 이제 고령친화 환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그런 고령진화 환경에서 살면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책들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일을 또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고령친화 환경이 있으면서 스스로 독립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한계가 있죠. 뭐 청소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복잡한 일을 해결한다든지 멀리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는 옆에 그 지인의 도움 또는 뭐 생활 도우미 뭐 이러한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그 생활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러한 에,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생활 서비스를 함으로써 어, 어려운 것들은 누가 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 그런 식으로서 고령친화 환경과 생활 서비스 환경이 결합된 환경에서 편하게 또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생활 거동이 안 좋든지 걷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질환도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노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발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요양 서비스 받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뭔가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런데 이게 요양시설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해요. 그런 경우에 뭔가 이제 원격으로 또는 그 같이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좀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 요양 생활 서비스가 이렇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준 요양 생활 서비스에서는 그 청소도 해주고 밥도 일부 해주게 되고 같이 이제 어떤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수발도 좀 해주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으로 이제 뭐 혼자서 여러 명을 이렇게 도와줄 수 없거나 또 가족이 직접 뭐 도와주거나 하는 상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발,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하는 요양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을 바로 요양시설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만성 질환으로서 이제 노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사실 완전히 의료와는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제 노화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질환으로 되고 만성 질환으로 되고 그래서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처치 그리고 수발이 같이 돼야 되는 그런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전이 되고 생활이 곤란해지면서 질환도 나타나요. 그런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예방 단계에서 보상, 케어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는 운동을 한다든지 노화를 예방한다든지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없어진 기능을 누가 채워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팡이를 쓰는 것도 보상이고 안경을 쓰는 것도 보상이고 뭐 어떤 그 청소를 대행하는 것도 어떤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보상이 있고요. 케어는 완전히 수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에 한꺼번에 다 오는 건 아니고 예방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보상이 따라야 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케어가 따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케어, 보상, 예방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좀 더 건강했을 때는 노화가 덜 왔을 때는 예방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 보상, 그다음에 케어 단계로 가는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에서부터 요양 단계 케어로 가서 돌아가시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올 수 있다. 가역 과정이 된다 하면 엄청난 일이겠죠.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희연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이제 왔다가 재활 치료를 받고 들어가서 다시 이러한 정도 서비스까지 가는 빨리 집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죠. 병원 같으면은 그죠? 그리고 요양시설 왔다가 다시 건강해져서 간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가끔 그런 분들 계시긴 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타운에 오시면은 늘 건강한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운동 그 프로그램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좋아지십니다. 좋아지시고 몸도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상태가 돼서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죠. 근데 이제 실버타운은 그 자체가 거기 와서 이제 즐겁게 사시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개념은 많이 없지요.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 같으면 돌아가신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못한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양시설에 왔다 했을 때 집에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나요? 집에 방이 다 치워져 있죠. 그래서 어르신의 생활 공간은 이미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는 슬퍼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됐으면 좋겠고 아예 처음부터 예방하고 이런 보상 단계로 안 가고 이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보상과 케어를 최소한으로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게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의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장 세분화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를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여기를 실버타운, 여기를 일반 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AD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같으면 건강할 때도 다치면 의료적 행위 해야 되죠. 완전히 노화가 많았을 때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의료 행위가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단계에서도 보상 단계에서도 케어 상태에서도 삶의 질은 항상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과 관련된 거는
전 노화 때를 다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만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다 했을 때 그 노화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공할지는 좀 다르기는 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구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세그멘테이션은 바로 이겁니다. 자, 왼쪽을 노화로 놓고요. 노화 수준이 위로 갈수록 많고 밑으로 갈수록 적죠. 그리고 오른쪽은 환경 상황이에요.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질환과 관련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만 봤을 때 여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영역이고 부부가 사는 영역이고 혼자 살게 되고 그런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독거노인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노화가 많이 됐다 이거예요. 노화가 많이 됐어요. 독거노인인데 노화가 많이 됐을 때는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요양시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이제 준요양 단계에서는 실버타운에 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준요양 단계에서는 이 경우에는 혼자 산다 했을 때는 어디로 가요? 실버타운에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해요. 근데 혼자 살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일반 주택에서 살 수가 있겠죠. 가능하면 또 고령 친화 주택이면은 좋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화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노화가 많이 됐는데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양원도 고급 요양원에 갈 수가 있겠고 또는 준요양 단계에서 실버타운도 고급 실버타운에 갈 수가 있겠고 건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령친화주택 아주 좋은 지역에 좋은 고령친화주택에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이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일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노화가 돼서 일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복지적인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중산층이 늘 문제긴 한데 여기는 복지적인 어떤 사회 무료 이런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실비라는 개념의 요양시설도 있고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도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양로시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잘 가동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고 실버타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 건강한 시니어 소득이 있는 시니어 중심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시니어의 경우도 어떤 일상생활을 서비스 받으면서 즐겁게 문화여가 생활을 수행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실버타운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이쪽이 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은 가능하면 이 완전 저소득층 지원도 좋지만 가능하면 일부 실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급여 시스템들이 가는 그런 것이 좋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가능하면 저소득 중산층도 쓸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이 적게 드는 저렴한 이러한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이제 실버 산업의 시장은 시니어 제품 서비스 시장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은 지역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이렇게 이제 시장을 나누죠. 인구 사회적 변인들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고요. 저는 고령친화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노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노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노화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고 나서 어느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노화에 따라 시장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 제품 서비스는 정말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같은 노화대라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친숙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떤 문화를 고려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 쪽은 정말 시장 세그멘테이션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느 한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너무나 세분화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가져가려면 어떤 그 기본적인 노화 기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거기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내야지만이 좋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아래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또 다른 여러 가지 추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래 그 댓글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참고해서 또 풀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